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굉장히 좀 약보합으로 전환됐던 모습이었는데 다시 강보합권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07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8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불안, 그리고 유럽의 디플레이션,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문제로 유럽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요?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예, 지난주 후반 글로벌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이후 국내 증시의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진 상황인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소폭 상승 전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27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21선과 61선이 위치한 540선대에서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에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둔화되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글로벌 증시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상당폭 컸었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측면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일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역시 그동안 상승폭이 좀 더 강했었던 증권 및 금융, 건설, 철강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통신 및 전기전자 업종 등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업종군에서는 이번 주 게임빌 등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상황은 지난주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유럽 및 중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 경기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EU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겠지만은 반대로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면 이번 주에 있을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등 국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주초 바닥 다지기 국면 이후 주 후반에 재차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될 정부의 부양책 역시 이번 주 세법 개정안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내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역시 내수 경기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 원환율이 5원 넘게 하락하면서 1,032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설명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개장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032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30원 70전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1,029원 3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개장가를 넘어섰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1,03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가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차익 실현성으로 반락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0만 9천 명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으로 고용이 증가한 점은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등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에 따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되면서 달러화는 차익 실현성 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율이 장중에 하락세가 제한되는 것은 포르투갈의 은행발 금융위기를 비롯해 아직은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달러원은 1030원 초반대를 중심으로 대외 변수를 반영한 방향성 탐색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달러 원에게 하방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5일과 8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일 경우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달러원은 대변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러원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상 두 차례의 경기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실업률이 5.5%까지 하락한 이후에야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전례가 있고요. 이번에 7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은 이전보다도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임금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는 9월 FOMC와 10월 FOMC에서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 신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 압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남원의 특징주 Y가 8월부터는 2시에 첫 코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 어떻게 밖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오셨나요? 차들이 참 많이 막히죠. 운전하는 게 굉장히 고생스러우실 텐데요. 그래도 어떤요? 월요일날 장이 열리고 나니까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요, 산뜻하게 올라주고 있네요. 더구나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일정 부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이 떨렸던, 가슴 졸였던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저희 서울경제TV 계속 시청하시면서요, 일단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어떤 시장 상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 참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굉장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어닝 쇼크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 이상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2분기에 영업 손실이 나왔죠.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왔냐면 57억원 나왔어요. 이는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동기 대비 88%가 준 돈이라는 거죠. 57억이라면 500억대에서 57억. 엄청난 게 많이 줄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65억이 나왔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올해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각종 증권사 리포트들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현대로템이 이 상장되었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가격이요, 보통 보면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 대부분 매수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23,000원대니까 너무 이 하락폭이 큰 상황이죠. 자,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작년 10월달에 상장되자마자 순간적으로 41,150원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증권사하고요, 투시는요, 그냥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그 첫날에 연기금도 다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고요. 그때 이 두 날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상승폭이 35,000원부터 4만원 동안에 있었던 그 두 날에 걸쳐서 기관들이 모두 다 매도한 부분을 개인들이 끌어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그 기관들이 계속 팔았었는데 5월달 들어서는요, 조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5월달 가격이 즉 26,000원에서 26,500원 선 왔다 갔다 할 때부터요,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매도했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팔았는데 다시 한번 사고 있다는 거죠. 3-4번인가요? 세 번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대를 보면 26,500원에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날 금액으로 본다면 24,000원.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한 2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900원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또 10% 정도의 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손절이 나올 수 있느냐. 연기금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유독 이 현대로템만큼은요, 희한하게 좀 단기적으로 한 2-3개월 주기로 매매 패턴을 바꿨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과연 가격이 오늘같이 떨어진 날 오늘 종가상으로 연기금이 팔았느냐, 아니면 내일도 연기금이 파느냐, 아니면 연기금이 다시 사느냐에 초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서도 연기금 산다면 이번에 3-4번은 그냥 매수집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하나만 보자.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느냐, 아니면 로스컷을 하느냐, 이 두 가지만 신중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일단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한 65%, 매출 한 65%는 뭐냐면 철차입니다. 철차. 그죠? 예. 우리 KTX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한 20%는 뭐 하고 있는 회사냐면 탱크 만들어요. 독점적이죠. 탱크, K2 전차. 탱크를 만들고, 나머지 한 15% 매출은 이 각종 이제 뭐 자동차나 뭐 플랜트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플랜트 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 적자를 냈거든요, 플랜트 쪽이. 그런데 이 이제 하반기에는요, 이 플랜트 부분이 조금씩은 좀 양호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주가 조금씩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자를 내고 있는 플랜트에서 일정 부분 적자 보전이 된다면 일단 3분기에는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면, 철차 부분에 대한, 그리고 플랜트 쪽에 이 원화 강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출에 어떤 그 환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 세월호 사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 정부나 이런 대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들 계속 지금 강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QC 품질 관리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2분기에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비용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2분기가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이런 품질 관리 비용의 증가는요, 계속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첫 번째 많이 들고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이런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3분기에는 자동차 증설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KT 수주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KT의 2차 물량이 또 터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해외 철도에서도 수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부족했던 것은 실적도 안 좋았지만, 2분기에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2분기 수주가 3분기로 지연된 효과가 3분기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기 때문에 3분기는 2분기보다 분명히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실적으로 예측치를 보자면은요. 3분기 영업이익은 한 51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31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510억이라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5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다시 전년 수준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이익도 310억이니까 전분기 대비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오래지가 않아서 밸류밴드로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의 추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현대로템의 현재요. 지금 매출액이 빨간색 막대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증가가 자 13년 2분기부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죠. 빨간색이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초록색 영업이익이고요. 노란색 당기순이익인데 다 같이 줄어들고 있죠. 즉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빵빵빵 터져줘야지만 그 주가가 상승하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실적은 좀 떨어진다면 이 기업이 고평가에서 떨어지느냐, 저평가에서 시장평가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요, 현대로템의 PER이라 그러죠. 예, 주가 순이익 배율이 몇 배냐면 19배예요.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28인데요. 상장 이후 사상 최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이 현대로템의 특성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항공우주죠. 즉 중기사업 부분에 탱크는 이 현대로템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항공우주는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그리고 세계 수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철차보다는 이 항공산업이 훨씬 더 성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PER이 56배고요. PBR이 4.57배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성장성을 감안해도 두 개의 시장의 평가에 대한 개입은 너무 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현대로템은 적정한 평가가 아니고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신규 상장주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시장의 실제적인 밸류에이션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평가가 다거든요. 수급과 시장의 평가. 즉 이런 하나의 추세를 타면 신주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가 이 기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때까지는 매매 전략은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요. 지금 손절매 타이밍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혹 이러신 분들 많죠.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이제 앞으로 3분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 타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아직까지 적정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 거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매수를 한번 해볼까? 역시 매수도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신주의 특성상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가 돌아서야 돼요. 즉 주가가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매를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무위의 특징주 Y는요. 현대로템을 다뤄봤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아침에 좀 약간 위험했는데 네. 상당히 견조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락폭이 워낙 컸던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의 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하여튼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대내외 악재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박스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지수대인 이제 2050포인트, 206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장중 고점 2093포인트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2100포인트 이제 거의 근접하는 모습까지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약간 이제 월요일에 시작하면서 이제 조정 분위기가 좀 이어지다가 지금 오후장 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는 이런 패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분명히 대형주는 괜찮았어요. 대형주는 괜찮았는데 또 지난주가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만 상승을 시켰고 중소형주는 거의 폭락을 시켰었던 한 주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가 굉장히 확대되는 한 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중소형주 안 된다. 중소형주 끝났다. 대형주장으로 돈다. 이제 본격적인 대형주 랠리 시작된다. 결국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일반인들한테 결국 참다 못 참게 하면서까지 결국 이제 대형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는데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마지막에 또 올라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의 단기 고점에 또 걸리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건들은 좋지 않았었어요.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 뭐 아르헨티나 디폴트라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제 워낙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세계 경기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 자체가 이제 유럽 시장 자체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자금 시장이 또 요동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좀 줬었는데 다행히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작용했던 부분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범위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국내 증시의 어떤 하방을 좀 잡아주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유럽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전 세계의 어떤 경기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잠재적 복병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에서 이게 또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발목을 잡는 분명히 복병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는 이러한 모든 악재들, 중소형주의 문제, 그리고 아르헨티나 문제, 유럽 디폴트 문제, 유럽 디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 가면서 지수는 3주 연속 강한 양봉, 그리고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한 주가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중소형주보다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어떤 장세가 예상될까요? 일단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요번 장에서 그러면 거꾸로 봤었을 때 상승의 중심축이 어디였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낙폭 과대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가 뭐 100조가 됐던 한 주라고 뭐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동안 가장 안 좋다고 했던 것들이 반등의 사이클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반등의 중심축은 어디였냐면 이쪽이었던 거죠. 증권, 철강, 화학, 뭐 건설, 뭐 기타 등등 이런 쪽과 관련됐고요. 물론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었던 쪽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하고 관련이 있었던 쪽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들 업종들이 그 반등의 중심축이었다면 거꾸로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조정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라고 본다면 오늘은 철강, 증권, 화학, 뭐 은행, 뭐 이런 쪽이 먼저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이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힘이 좀 붙이는 자리가 아니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시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번 주에는 대형주가 이제 그 조정 사이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때를 언제 정도로 보냐면 결국 이제 금통위죠. 14일 날 예정돼 있는 금통위에선 아마도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후에서 대형주가 한 번 더 반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수는 21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느 한쪽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사이클. 그래서 중소형주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중소형주가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수급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의 중심축이 아직까지 중소형주로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워낙 그동안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반작용이죠.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어느 쪽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진행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상승의 중심축에 있었던 종목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데 근데 이제 아침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낙폭이 좀 깊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였지만은 결국 이들이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의 반등폭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그러면서 서로 지금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장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디커플링 장세가 조금 완만해지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좀 대형주는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는 그때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 전략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연기금 매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호재가 되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판짜기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국내 증권사에다가 연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뭐를 지시를 했냐면 40개 정도의 증권사에다가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이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알려달라는 분석 의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이겁니다.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시 배당 수익률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냐. 그리고 이러한 배당 수익률의 변화 자체가 그 상장 주식의 그 가치가 시장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만약에 이번 그 정부의 그 배당 확대 정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익이 나는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의뢰가 정확하게 진행되고서 만약에 연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최대 24조 원 정도까지도 추가 투입 가능한 24조 원까지도 추가 투입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이제 그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게 뭐 사실 무근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되는 쪽이고요. 사실 채권 쪽에서도 지금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만 있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은 채권 대용으로라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거하고 좀 맞물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석 자료에 의해서 연기금이 이사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한 수급적인 어떤 버팀목 역할이 될 거다. 근데 연기금은 매매 성향상 절대로 강하게 위쪽으로 쳐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수급을 일정 부분 중장기적인 쪽에서 해결하는 거지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리는 매매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배당 관련주들 관찰을 계속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배당 관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번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우선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좀 드렸듯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배당이 많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세금을 매기던 안 매기던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배당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아니면 투자를 하라는 쪽으로 그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라는 쪽으로 정확하게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방향은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100포인트 정도 전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해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은 축소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즉 바닥을 찍고 돌아나오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질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 대비 지난 시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PBR, 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성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업종 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긴 하지만 퍼가 2에서 3 정도, 특히나 IT 쪽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순간적인 어떤 충격들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의 주가를 찾아가는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변화를 좀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한 다음 비중 축소 쪽에, 그리고 중소형주 쪽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비중 확대 쪽에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많이 좋아졌죠? 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코스닥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고 오늘장 코스닥 어떻게 되고 있죠? 1.4% 급등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요, 많이 밀리지 않아주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을 좀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방송 꼭 보시라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지수는 그래도 잘 맞춥니다. 그렇죠? 네, 흐름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지금 시점부터 역시나 계속 어떤 흐름이 나와줄까요? 흔들림 없이 지수가 움직일 건데요. 큰 하락도 큰 상승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뭘 봐야 됩니까? 금통위의 금리 움직임을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시장 이 코스닥 급등했어요. 1.46% 상승 중인데 너무 급하게 오른 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는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너무 급하게 코스닥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주의는 필요하지만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천천히 대응하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기 전에 제가 항상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빠른 대응 방법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기아차, SK하이닉스, 한샘,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성우하이텍, 이렇게 오늘 제가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죠.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기아차예요. 오늘 많이 올라요. 3%까지 올라가 주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아서요. 1.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왜 올랐죠? 제가 기억하십니까? 자동차 관련 얘기하면서 7월 판매량도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았죠, 미국에서. 그로 인해서 오늘 기아차가 상승을 합니다. 자, 8월도 좋을까요? 제가 볼 때 8월은 아니에요. 8월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나 현대차나 완성차들 지금 타이밍 매수? 아닙니다. 조정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수급 보자면 자, 오늘 시장에서 수량으로 보자면 기아차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8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수급은 퍼펙트합니다. 또 최근 수급도 굉장히 퍼펙트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8월 판매량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만 따져보더라도 여행 가시잖아요. 그쵸? 그로 인해서 판매량 저조할 게 분명하고요. 우리나라만 갑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여름 휴가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급한 접근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SK하이닉스예요.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저는 매수 기회도 될 것 같고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좀 볼게요.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요. 외인들이 현재 16만 9천 주, 기관들이 7만 9천 주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줍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외인들이 팔다가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첫날이고요. 기관들이 이틀째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직 그 물량 자체 부분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흐름으로 보건데 나쁘진 않은 자리예요. 네.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죠? 하반기 실적 기대가 당연히 큰 종목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가 손절을 치고 나갔었죠? 49,000원 손절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왜 어떻게 수급이 하루 정도는 좀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내일 정도요. 그 포인트 보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역시나 수급 매매도 좀 더 좋아지는지 내일 정도 확인 필요하고 하나 대형주가 걸리는 것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살 필요 없는 시장입니다. 천천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샘. 여러분 한샘 하시면 잘 알고 계시죠? 가구 회사예요. 가구. 굉장히 조금 작년부터 해서 거의 2년 동안 상승을 쫙 한 그런 회사예요.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정말 많이 오른 회사인데요. 오늘 3.6% 신고가를 그려줍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을 보자면 그렇게 수급적인 포인트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네. 매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눈에 들어왔던 건 그래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와 주네요. 이게 9만원입니다. 만주, 기간이 2만주 이상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보자면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로 바뀌는 모습. 네,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상승 분위기,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샘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지 않나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네, 현대미포 조선 볼게요. 오늘 3% 정도 상승을 주고 있어요. 자, 조선주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볼까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0.3% 정도 상승 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0.7% 정도의 상승을 주고 있고 현대미포도 나쁘지 않은 오늘 가장 조선 중에서 강한 모습인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봤을 때 크게 올랐다가 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렸죠. 2014년부터는 계속 하향 추세였습니다. 그렇죠? 하향 추세였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는요. 고점 포인트에 대한 인식을 좀 잡아보자면 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좀 잡히거나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볼 때 1차적으로 포인트는 이 포인트였고요. 2차 포인트 여기였고요. 다시 3차 포인트 랠리할 때 이 포인트인데 약간은 조금 고민이 되는 시기지만 요걸 다 제외하고서라도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쵸? 상단 포인트 자체가 애매하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긴 하지만
바닥 포인트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좀 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요것도 조금 제외하고서 어느 정도 이 포인트에 대해서 원래 하단부터 그리고 나서 주식 올리진 않지만요. 이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짧게나마 한 14만원 정도까지의 그림은 좀 가능하지 않나. 조선주들이 이게 있어요. 업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볼 때 2분기보다 3분기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하락 가능성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선주들 상승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천천히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성화이텍은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최근 들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거론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4% 이상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부품주 잘 보라 말씀드렸고요. 성화이텍 급등하고 있는데 수급 포인트 오늘 터져주네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현재 외인들 53,000주, 기관이 97,000주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살펴보자면은 외인들 기관이 양매수 보여주고 있죠. 네. 4거래일 연속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거 굉장히 조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요? 항상 말씀드리는 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바닥 포인트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어떻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올려보자면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자면은 좀 고점 포인트에 대한 인식이 되어가는 구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차트의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언제 사야 됩니까? 14,000원 오면 사야죠. 오늘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사시면 위험합니다. 올라가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관심들 있으실 건데 오늘 사는 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만약에 15,000원 아래로 꺾여버릴 때는 내려올 때는 빠르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볼게요. 8516님 두산중공업 48,000원. 48,000원이요. 보겠습니다. 자, 한참 참으셨죠? 뭐, 요때나 거의 아니신 것 같고요. 요때시거나 아니면 훨씬 더 전이실 것 같아요. 이때신가? 판단하기 힘드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더 가볼까요? 설마 이때실까요? 네, 이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요때시겠죠? 요때 아니면 요때? 아니면 조금 단가를 낮추셨다거나 아마 몇 번 물을 타셔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자, 두산중공업 또 깨집니다. 그렇죠? 이탈해서는 안 될 구간이었어요. 네. 한 32,000원 라인은 원래 깨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깨고 내려갔고 지금 완전 꺾여버렸습니다. 수급도 볼까요? 네, 수급 완전 다 던졌어요. 그냥 이거는 너는 안 되겠다. 네, 그냥 죽어버려라. 이거 던진 겁니다. 완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오늘장 수급도 보자면요. 네, 역시나 양매도 강하게 나와줍니다. 자, 48,000원이시라서 제가 쉽게 매도 사인은 못 드립니다. 사실 맞잖아요. 제가 매도 사인 드려도 대응 못 하시는 게 맞고 비중을 조금 천천히 줄이실게요.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다시 요 박스권의 그 중단 부분까지 보통 올라가요. 34,000원입니다. 34,000원이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 더 사야 된다? 그건 아닌 겁니다. 절대 더 사시면 안 돼요. 비중 늘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속 놔두시다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매수하신 구간 48,000원은 안 옵니다. 잊으시고요. 네, 잊으셔야 됩니다. 절대 안 와요. 몇 년 동안 안 올 겁니다. 잊으셔야 되고요. 상승 줄 때 어느 정도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CJ-CGV 사는 건 좋단 말이에요. 우리 8657님 CJ-CGV 사셨어요? 매수가가 49,500원에 오늘 매수하셨어요. 볼게요. 비중은 몇 프로? 30%. 자, 참,
나쁘진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비중을 30%씩 매수하시니까 제가 주식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뭐 작은 종목 사가지고 큰 거든 어떤 간에 금액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하면 30% 사고 50% 사야지 제대로 먹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너들 주식 20개, 30개씩 삽니다. 네? 그렇게 나고 긴다는 인간들이 20개, 30개씩 산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수익률 그분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정말 잘 냈다고 칭찬받는 게 15%. 그럼 업계 최고예요. 15%면.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10%씩 매수원칙 좀 지켜주세요.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흐름은 잘 잡으셨어요. 왜요? 고점 포인트 어쨌든 꺾이는데 모양새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음 포인트 살펴보자면 그래도 이 포인트가 갭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 왜요? 명량이 오늘 아침에 체크해본 결과 관객 수가 47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돌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리고 새롭게 개봉한 영화들 해적이나 뭐 해무나 여타 글로벌 영화들 자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좀 급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오늘장 수급도 같이 보자면 자, 외인대가 기관을 오늘 팔아요. 최근의 수급 볼게요. 깔끔한 수급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좋지 않죠? 그쵸?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해요. 어떻게?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부탁드릴 건 종목이 밀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드렸던 포인트 5만 2, 3천원 정도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대신에 매수가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즉시 비중 10%까지 낮추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7698님 삼립식품.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91,800원 10% 보겠습니다. 자, 차트 끝내주죠, 여러분. 이 친구는요, 작년 제가 한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포인트를 잡았던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호빵 드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호빵.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다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항상 싸게 느껴졌던 가격 구간 자체가 여기 60일선 깨자마자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혀요.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에서는 뚜렷한 보임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그래도 사는 움직임 자체, 외인들도 사는 움직임, 개인들 많이 팔고 나가는 움직임, 하루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수급 보니까 기관들이 또 사주네요. 국가 쪽에서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적당하지 괜찮기 때문에 1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줄여보자. 10만원을 뚫고 가는지 여부. 그리고 한 번 더 이 친구가 60일선 아래로 깨져버린다. 얼마? 9만 한 2천원 아래로 내려온다.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가져가시는데요. 그리고 목표가 얼마? 10만원 초반대 생각하시고 대응하세요. 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미 상당히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미포 매수 시점이요. 방금 했는데 다시 잡아드릴게요. 5857님 현대미포 조선 볼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구간대가 바닥 포인트에 거의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나쁘진 않아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기관들이 진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장에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긴 해요. 근데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이 기관의 매수가 더 이어져 가면서 주가 흐름 자체를 상승 분위기로 연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갈 때를 이런 포인트를 제가 즐겨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포인트에서는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 의견 드려봅니다. 대신에 분할 매수 접근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남선 알루미늄 볼게요. 0228님 1370원에 30% 볼게요. 시가총액이요 1481억입니다. 500원부터 해서 3배가 올라주면서 동전주에서 탈피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 포인트는 열어보니까 완전 꽝이네요. 많이 최근에 끌어올렸다가 내려 주저앉혀놨네요. 볼게요. 그 전에 조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였는데, 그쵸? 5월, 6월, 빨갛죠? 5월, 6월, 5월, 4월도 있나요? 내려가 볼게요. 4월 없고, 5월부터 해서 쭉 빨갛게 끌어올리다가 7월부터 해서 내다 꽂았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6월 쭉 끌어올리다가 7월부터 해서 내다 꽂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얘기 드렸나요? 아니죠. 수급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6월, 7월 사주다가 7월부터 어떻게? 내다 팔더라. 당장 빠져나오세요. 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수급 다시 보여드릴게요. 계속 사면서, 보세요.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잖아요. 밑에 없었죠. 이 없었던 수급 4월달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 없었어요. 없었는데 5월달부터 갑자기 이 친구를 누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갑니다. 6월달에도 매수 들어옵니다. 7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매도 나가잖아요. 차트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어떻게요? 매수 들어오다. 매수하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매도. 자, 죄송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겠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남선알루미늄, 이거를 현재 구간 때 기간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이거 추천했습니까? 누가 이거를 현재 구간 때 이걸 매수하러 사인을 냅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1470원에? 혼자 사셨다면 다행히. 아니에요. 절대 이건 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은 종목 안 가져 나옵니다. 공개방송 오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내일 아침도 하고요. 금요일 오후도 하니까 들어오시면요.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오늘 또 한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알 수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9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49포인트까지 올라서며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